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남지철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식량 위기에 살아남는 법 두 번째 강의, 한반도 식량 안보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식량 위기가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믿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식량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런 몇 가지 가능성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과거에 얼만큼 이루어 왔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업이 어느 상태에서 어떻게 변해왔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밥상,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식량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걸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기후변화입니다. 우리 기후변화를 알아보려고 하면 먼저 우리 한반도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를 잘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에서 가장 먼저 1904년도에 인천, 부산, 목포에 기상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과학적인 관측인 기온과 강수량을 관측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1907년도에 서울과 대구가 기상대가 설치가 되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해안 쪽에 좀 비어있는 부분 강릉을 1911년에 강릉 기상대가 설치됐습니다. 이렇게 6개의 기상대가 지난 100년간 관측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한반도를 대표할 수 있는 기상 자료를 이 6개 관측 자료를 분석해서 만들어 보면요. 지난 100년간 평균된 기온은 13.2도입니다. 평균 기온이 13.2도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이, 연강수량이 1237.4mm. 그리고 기온을 보면 8월 달에 최고 기온이 26.1도고 1월 달이 영하 0.4도 정도. 거의 대부분 영상의 날씨죠. 그리고 강수량을 보면 7월 달이 가장 많습니다. 272.5mm. 그리고 6월, 7월, 8월 여름 3개월의 강수량이 전 강수량의 한 56% 이상이 여름에 내리는 그런 기후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후라고 할 수 있는 기온과 강수량의 그래프가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100년간 기상청에서 관측한 값으로 분석된 자료입니다. 지난 100년간 그 최고 기온, 최저 기온, 평균 기온의 변동 추이를 보시면요. 밑에 있는 최저 기온이 지난 100년간 약 한 2.4도 정도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난화가 일어난 거죠. 최저 기온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다음 평균 기온은 1.8도 100년간 올라갔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1도 정도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 1.8도 올라갔으니까 거의 세계 평균하고 비교하면 거의 두 배로 빨리 온난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최고 기온은 한 1.2도 정도. 이렇게 해서 어쨌든 최저 기온이 빨리 상승을 했다. 그리고 평균 기온으로 봤을 때 전 세계 기온의 거의 2배 가까이 1.8도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난 100년간의 기온 변동 추이를 보여준 거고요. 한반도의 온난화를 잘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한강, 낙동강,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얼음에서 스케이트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멀지 않죠. 근데 1957년, 60년대만 해도요, 한강에서 이렇게 얼음을 채취하고 또 이 당시에는 우리 실내 빙상 경기장이 없어서 한강에서 전국 동계체전 빙상 경기를 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1900년대만 해도 한강에 얼음 오는 것이 거의 3개월에 가까운 80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5일도 살짝 오는 거고 거의 이제 얼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강이나 낙동강의 얼음은요, 사실은 2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 선조 대대로 얼음을 얼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굉장히 우리 선조들이 지혜로웠습니다. 한강의 얼음을 채취해 가지고 동쪽의 얼음 창고 동빙고, 서쪽의 얼음 창고 서빙고에 넣어뒀다가 한여름에도 왕실에서 얼음을 먹었던 게 우리 한강의 지난 2000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한강변에 가면 동빙고, 서빙고라는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동쪽의 얼음 창고, 서쪽의 얼음 창고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50년 사이에 이제 한강에 얼음 없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의 2000년 동안 지속해 오던 것이 50년 만에 변한 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온난화입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죠. 여러분 2018년 폭염 열대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상청장을 하면서 2018년 너무 힘들었답니다. 폭염 열대야 예보 계속 틀려서 국민들로부터 아주 혼이 났던 그런 시기거든요. 2018년은 기상학을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특이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그 대구가 덥고 데프리카라고 하는 그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는데 아십니까? 대구 기상대가 1942년 8월 1일 날 기록한 최고 기온 40도가 우리나라의 기록 보유 40도였습니다. 2018년까지. 근데 2018년 같은 8월 1일입니다. 홍천이 41도를 기록하면서 대구의 기록을 홍천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최고 기온이 대구에서 76년 만에 홍천으로 넘어간 그 해가 바로 2018년입니다. 서울도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39.6도요. 그리고 우리 기상청에서는 전국에 한 700여 개의 기상 관측소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60% 이상에서 관측 일의 최고 기온을 그렸던 게 2018년입니다. 그래서 2018년은 아마 기상학을 하는 우리 사람들한테는 잊지 못할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그 폭염이 보통 일주이나 2주까지 넘지 않는데 2018년에는 무려 6주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특이하게 기상 이벤트들이 이제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폭염과 관련된 기온 상승, 온난화로 인해서 아주 더 자주, 더 강력하게. 여러분 가끔 보면 뉴스에 100년 만에 폭염, 100년 만에 강욱수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에 100년 만의 얘기는 사실 100년에 한 번씩 봐야 되는데 매년 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기록이 매년 갱신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농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식량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강수량입니다. 집중호우 관련된. 지난 100년 동안 강수량을 보면요. 꾸준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후자료라고 하면 30년 자료라고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과거 30년, 1900년도 초에 30년하고 최근 30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강수량이 약 한 124mm 증가를 했습니다. 강수량은 증가를 했는데요. 강수 일수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집중호우가 더 자주 일어났다. 그거는 그만큼 더 피해가 많이, 기상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계절의 길이 변화 아마 피부로도 느끼실 겁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집니다. 그게 얼마나 길어지고 얼마나 짧아졌나를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여름 일수는 과거에 20세기 초입니다. 1900년도 초에는 98일 정도가 됐는데 지금 최근에는 117일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19일 정도가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 일수는요. 1900년도 초에는 109일이었는데 이제 18일 짧아져서 90일로 줄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름은 늘어나고 겨울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본다 그러면요. 이대로 기후가 변한다 그러면 머지않아 제주도에는 여름이 사라집니다. 아열대 기후가 되면서 여름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계절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기후변화가 다른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빨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